미국 및 소비자들은 올 연말 대목에 돈을 더 쓰겠다고 답해 미국 경제의 급속 냉각까지 막아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4일 동안 휴전하며 인질 50명과 수감자 150명을 상호 석방하는 합의를 각각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샘 알트만이 오픈 AI사의 CEO로 복귀하게 돼 인공지능 업계의 5일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갑자기 빌리게 되는 전기차 렌탈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항생제뿐만 아니라 고온에도 내성이 강한 슈퍼버그가 출현하고 있어 개인 위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을 맞아 미국 및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열어 돈을 더 쓰겠다고 답해 미국 경제의 급속 냉각까지 막아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아직 고물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으나 물가 진정에 파격 할인을 기대하고 신용카드를 더 쓰더라도 연말 쇼핑에서 돈을 더 쓰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 국민 소비자들은 올해 할러데이 쇼핑 시즌, 연말 대목을 맞아 경제에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갑을 더 열어 돈을 더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이번 할러데이 쇼핑 시즌에 가구당 평균 1,652달러를 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455달러보다 근 200달러, 13.5%나 늘어난 겁니다. 또한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1,496달러를 150달러 이상 넘어서게 됩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절반에 가까운 47%가 11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쇼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4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블랙 주말과 27일 사이버 먼데이에 펼쳐지는 파격폭탄 할인 세일을 기대하고 대거 매장과 온라인 쇼핑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33%는 할인폭이 더 커지거나 밀어내기 폭탄 세일을 겨냥하고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쇼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로 가계 재정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불경기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되지도 않아 올 연말 할러데이 쇼핑에서 지갑을 더 열고 돈을 더 쓰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10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는 3.2% 상승으로 진정된 반면 미 국민 근로자 시급은 4.1% 오른 수준이어서 실질 소득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 돈을 쓸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민들의 저축액은 매달 1,000억 달러씩 대폭 감소하고 있으나 9월 현재 4,3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소비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미 국민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올 연말 대목에 신용카드 빚을 더 늘리더라도 사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겠다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습니다. 미 국민들 가운데 향후 1년 안에 일자리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는 비율이 12.7%에 불과해 연말 할러데이 쇼핑에 나설 여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올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총 매출이 지난해보다 절반에 그치는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놓고 있는데 연말 대목만 살리면 예측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소비 지출이 국내 총 생산의 68%나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하게 결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중동전쟁에선 4일 동안 휴전하며 인질 50명과 수감자 150명을 상호 석방하는 첫 번째 외교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2차로 인질과 수감자를 추가 석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중동전쟁이 적어도 확전되지 않고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하나의 결실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은 가운데 중동전쟁에서 총성을 일단 멈추고 4일간의 일시 휴전에 돌입하며 인질과 수감자 석방을 막기 원하는 외교 노력의 결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4일 휴전과 인질 50명, 수감자 150명을 상호 석방하는 합의를 각각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23일 오전부터 중동 전장터에서는 4일간의 휴전에 들어가 일단 총성을 멈추고 있습니다.
휴전 기간에 하마스는 10월 7일 기습시 납치해가 억류해온 인질 240여 명 중에서 여성과 어린이 50명을 1차로 풀어주게 되고 이스라엘은 수감하고 있는 여성과 18세 이하 청소년 150명을 석방하게 됩니다. 이달 안에 같은 규모의 2차 석방막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수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 가운데 여성과 청소년들 300명의 명단을 작성해 판사의 심의를 거쳐 두 번으로 나눠 석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도 1차로 50명을 석방하겠지만 2차로 50명을 추가 석방하면 인질의 거의 절반인 100명을 풀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와 함께 인질 10명을 추가 석방하면 일시 휴전일을 하루씩 연장하게 될 것으로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석방하는 인질과 수감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일시 휴전 기간도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4일간의 휴전과 인질, 수감자 막교환 석방은 중동전쟁 46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외교 협상 노력의 결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와 관계를 구축해온 카타르가 중재를 주도하고 이집트, 미국까지 개입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간접 협상을 벌여와 타결되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일시 휴전과 인질 수감자 석방 막교환은 중동 전쟁에서 나온 첫 번째 획기적인 외교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작으로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게 아니라 완화, 나아가 휴전, 종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중동 주둔 미군들을 로켓포와 자폭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란 대리 무장 세력들을 저지하기 위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란 군사시설에 이어 이라크 소재 시설까지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중동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고위 관리들을 레바논에 파견해 헤즈볼라를 자제시키려는 것으로 보여 확전 우려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챗GPT를 개발해내 인공지능 업계에 돌풍을 일으켜온 샘 알트만이 오픈 AI사의 CEO로 복귀하게 돼 인공지능 업계의 5일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픈 AI사는 알트만 축출에 앞장섰던 이사 3명을 사임시키고 3명을 새로 영입한 후에 알트만 CEO 복귀를 결정해 발표했으며 그를 고용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복귀를 지지하고 강력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로 양해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업계를 뒤흔들었던 오픈 AI사의 CEO 축출 쿠데타가 불과 5일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창업자이면서도 동료 이사들에 의해 축출됐던 샘 알트만은 5일 만에 CEO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사는 CEO 축출을 주도했던 3명의 이사들을 해임하고 신임 이사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후 알트만의 CEO 복귀를 결정해 수락을 받았습니다. 축출 직후 알트만을 고용해준 최대 투자회사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트만의 복귀를 지지하며 두 회사의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성명에서 나는 오픈 AI사와 우리가 해낸 일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며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 팀과 함께 사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복귀를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앞서 오픈 AI사는 세일스포스의 전 CEO인 브렛 테일러,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새로 영입하고 현 이사인 애담 단젤로는 유임시켜 3인으로 새로운 이사회를 출범시키고 샘 알트만의 CEO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오픈 AI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억 달러나 투자한 도움을 받아 챗GPT를 개발 출시함으로써 미국, 나아가 지구촌에서 인공지능 광풍을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일 전 오픈 AI의 4인 이사들이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샘 알트만을 해고하는 사태를 일으켜 인공지능 기술업계에 지각 변동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사 임직원들과 연구 개발자들의 다수는 CEO를 축출한 이사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대거 회사를 떠나 샘 알트만을 새로 고용해 인공지능 개발을 맡기기로 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겠다고 압박을 가해 오픈 AI사가 몰락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오픈 AI사의 5일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고 샘 알트만이 CEO로 복귀함에 따라 애플을 공동 창업하고도 한때 쫓겨났다가 복귀해 오늘날의 애플을 있게 한 스티브 잡스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에 탑재됐고 라이벌 구글 검색에도 자체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해 탑재시키게 만들어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의 무제한 개발과 확산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인류 전체를 통제하는 사태까지 우려된다며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할러데이 시즌에 미국민들이 대부분 자동차로 여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름값이 만만치 않아 전기차를 빌려 여행하겠다는 미국민들도 많습니다. 또한 렌트 경쟁에 렌털 카운터에는 전기차밖에 남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전기차를 빌리게 됐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점차적으로 전기차로 바꿀 것임을 선언한 주도 있듯이 전기차는 미래 친환경 연료의 대표 주자로 핫 이슈입니다. 게다가 거품이 빠지며 가격대가 내려가고 중고차 시장에도 매물이 나오며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언젠가는 곧 적응해야 할 테크놀로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할러데이에 전기차를 렌트해야 하는 분들은 평소와 다른 차를 운전하면서 조그마한 실수로 여행과 연말을 망칠 수 있으니 다음 상황을 조심하라고 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의 열쇠가 신용카드처럼 생겼을 경우 그것을 실수로 차에 놓고 다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도둑들이 늘었으며 그들에게는 열려있는 차문을 열고 바로 운전해 훔칠 수 있는 차량은 매우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둘째, 전기차의 경우 시동에 온오프 버튼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브로 전환해 주행하고 도착했을 때는 파크로 전환하고 내리면 됩니다. 셋째, 추운 날씨엔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됩니다. 즉 시동을 켜서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충전 시기를 결정했더라도 날씨가 추우면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며 목표했던 충전소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히터를 사용하는 것이 주행거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전기차는 히터와 에어컨 사용 시 모두 주행거리가 급감합니다. 내연기관의 경우 주행거리가 에어컨을 켤 경우에는 7%, 히터는 약간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기차의 경우 에어컨 사용 시 온도에 따라 3분의 1인 31%, 히터의 경우 20%부터 최대 30% 정도까지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니 충전소 위치는 안전하게 더 짧게 잡으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전기차 내비게이션과 전용 앱을 미리 다운받아 충전소 위치와 옵션, 결제 수단을 확인합니다. 충전 속도는 자동차와 충전기에 따라 다른데 충전소에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앱이 깔린 휴대폰으로 충전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쉽고 혹시 모를 금융사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호텔에 충전기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느린 레벨 2가 대부분이라 다른 손님이 밤새 충전할 수 있으므로 충전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전하지 못한 내 차는 깡통이 되는 겁니다. 충전 자리를 확보하느라 서둘러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일반 내연기관 차량처럼 렌트카를 반환 시 전기를 풀로 충전된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직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회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코비드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동안 뒤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는 슈퍼버그들의 역습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항생제뿐만 아니라 고온에도 내성을 띠는 칸디다 아우리스 등이 그중 하나인데요. 사망률도 높아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여행 시즌을 앞두고 개인 위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런 슈퍼버그들의 활동 반경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땡스기빙 여행 특수 기간을 앞두고 코비드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중국발 신종폐렴, 마이코플라즈마까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CDC는 최근 전염이 강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약물 내성균이 더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DC는 보건건강에 치명적인 새 곰팡이균에 대한 감염이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확산되고 약물에 대한 내성도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코비드에 걸렸으나 증상 없이 전염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있는가 하면 백신을 맞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는데 감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감이나 신종폐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특히 노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DC는 장기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특히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원과 의료 장비 부족으로 인해 항균제 사용 증가로 칸디다 아우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칸디다 아우리스균은 칸디나에 속한 진균으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곰팡이 균류입니다. 특히 칸디다 아우리스는 2019년부터 항생제뿐만 아니라 고온에 내성이 생긴 슈퍼균으로 감염자 3명 중 사망자가 한두 명꼴로 나타날 정도로 치명률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CDC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칸디다 아우리스의 감염 사례가 3배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1,471건이 주로 장기 급성 입원 치료 병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감염 사례는 미 전역 절반 이상의 주에서 발견되고 있어 면역 체계가 취약한 환자들이나 카테터, 피딩 튜브들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DC는 새로운 항진균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내성이 강한 균들의 변형과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생제 내성과 고온 내성이 생긴 슈퍼버그, 칸디다 아우리스의 확산 등 치료 방법이 없는 감염 사태들이 늘어날 수 있기에 개인 위생으로 시작해 팬데믹과 같은 대유행 감염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